지금에 있어서는 뭐냐 그러면 주식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걸 일부분에 대한 실현을 해서 현금으로다가 제가 어디 다른 데서 강의를 할 적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더 좋아질 건 사실이지만 일부가 현금으로다가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지금 1, 4분기 때에 이게 급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어디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상급지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이 약간 좀 촉박하겠지만 오늘은 제 3주차, 3차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하는데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 떠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중에서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는 24년도 11월 12일자에 사망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국가에서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신탁재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구나. 그거 괜찮네. 라고 하는 거 하나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많이 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동 50플러스 되신 분들은 미성년자나 장애, 이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다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건물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냐 그러면 주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적에 요즘에 핫 이슈인 이 부동산 중과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게 필요한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쭉 좀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강의를 하려고 본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자료 부분들에 대한 것뿐더러 별도로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제 1부가 이제 요거해서 2부까지 연결이 될 텐데, 요거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잘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의 트윗으로다가 계속해가지고선 이번에 그 유예 부분들에 대한 걸 갖다 끝내겠다라고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벌써 3개인가 올라왔죠. 그렇다는 거는 이 대단한 변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금액적으로다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그것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쭉 큰 테마나 3개의 테마로다가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여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쭉 한번 훑어보는 거로다가 한번 해보죠. 부동산 중과세에 대한 재시행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타이틀로 잡았는데 이 부동산 중과세의 이 재시행 전망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시세 차익이 한 15억 정도가 나게 되게 되면 이따 자세하게 다 이거 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세대 부분들에 대한 한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2주택하고 3주택 중과가 되게 되면 거의 11억 6천, 그러니까 12억 가까이가 세금이 똑같아요. 물건 하나만 두고선도 차액 부분들에 대한 것이 15억을 두고선도 이렇게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형태니까 당연하게 주택이 몇 가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어떻게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맞겠죠. 지금에서 중과세가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실질 수익의 변화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수익성이 급감이 되는 거고요. 또 최고 세율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세율보다 30% 더 업이 되게 되다 보니까 82.5%까지 이제 이게 세금이 되니까 거의 수익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출구 전략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닥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중과세 재시행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연장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서 대통령이 이제 스톱을 하겠다는 거죠. 다주택자 심리적으로 이 매물 공급에 대한 패턴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것이 물건이 쏟아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 다시 해서 가격을 낮추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 그러면 반대로다가 이게 이제 버티기로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불과 한 100일 이제 남짓해서 6월까지 갈라 그러려면 적어도 2월 말 3월 초까지는 어떤 계약에 대한 것이 좀 마무리가 좀 돼야지만 이게 등기 이전 되고 세입자 내보내고 뭐 다 하고 나면 잔금 처리까지 갈라 그러려면 적어도 2월 말 3월 달까지는 끝내야지만 이게 사실 될 수가 있는 건데 촉박하다 보니까 버티기 아니면 또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버티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 그러면 차라리 이게 본래 거보다도 20% 중과를 맞거나 30% 중과를 맞아가지고 최고 소요 82.5%까지 올라갈 보니 차라리 그냥 증여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증여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는 이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다주택자들이 내놨을 때의 양도소득세하고 증여로다가에 갔을 적에 그거에 대한 것도 금액적인 거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이 증여세 우위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증여가 유효할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내다 팔아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게 증여를 해주게 되게 되면 이제 증여를 해준 물건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이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형태가 돼요. 자녀들이 그거를 받게 되게 되면 증여를 받게 되게 되면 이제는 10년 동안 내다 팔면 안 돼요. 10년 안에 급해가지고 내다 팔게 되게 되면 취득가액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부모한테서 자녀가 받았던 그때의 가격이 아니라 애시당초 부모가 처음에 취득했던 그 가격으로 휙 돌아가 버리니까 이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다 팔아봤자 결국 세금 다 내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해서 증여받은 물량들이 앞으로 지금이 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로 탁 나오지 않고 잠긴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통 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통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전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10년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폭등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정부도 지방선거 부분들에 대한 걸 앞두고 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나서 결과적인 거 소비자들을, 국민들을 이길 수 없을까? 내놓게 될까라고 해서 이제 23개 언론사들부터 막 해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이 요즘에 막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계속 트윗을 나뉘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하는가? 웃기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계곡 정비했던 거,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만든 것보다 이게 더 쉽다. 내가 잡아내겠다라고 계속해서 대통령은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은 사실 다 건설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건설사가 언론사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결국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거다. 이 논리도 맞는데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데, 중도세 중과에 대해 가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현재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잔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접수율 좀 빠른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잔금 지급이 계약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질문 나오는 것 중에서 뭐냐 그러면 계약일 5월 9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잔금 정리되는 날까지. 오케이? 잔금 정리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현재 할 적에 비조정 지역이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 그러면 만약에 양도 시점에 조정 지역이었다면 그때 가서 중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언제든지 정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할 데드라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며칠자가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이게 5월 9일에 마감 시한이 정해져 놓고 있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인 거래를 따진다 그러면 2, 3개월 전에 이게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월이나 적어도 3월 달에 끝나야만 이게 세입자 이제 들어있는 사람들이 나가거나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줘가면서까지 내보내야 될 거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내보내는 게 홀라요. 예, 저희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제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지성 대학 보게 되게 되면 서울이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이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요. 거기에다가 별도로다가 여기 표시된 부분들까지 이게 다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인 거는 전체가 다예요. 거기다가 언제든지 대통령이 다 이거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려면 해보자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초급매물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 지금 나오는데 사실 뭐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다가 지금 잡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서 어제 잠시 떨어졌지만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세요. 뭐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잠깐 이제 미 연준 의장 해가지고 잠시 폭락됐지만 다시 만회해버리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있어서의 이 재무제표 지수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뭐 좋아질 거야, 뭐 돈을 푼데 금리가 어떻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요. 기업에 진짜 돈이 벌어져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돈이 뭐 100조, 200조가 현금으로다가 이익이 남아버리니까 이건 실제로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잘 모르시는 걸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객사들이 계셔서 내려가는데 실제로다가 동탄, 화성 이쪽에 가보게 되게 되면 이 호텔들이 굉장히 삼성전자 공장 주변으로다가요. 정말 호텔들이 아주 그럴듯한 호텔들이 막 들어서요. 모텔이 아니에요. 호텔이에요. 진짜. 럭셔리한 호텔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장기 투숙자가 누구냐면 진짜로다가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서 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디램을 좀 사서 좀 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 와서 우리가 병원 같은 데 전자 이렇게 예약을 하려다 보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병원 같은 데도 창구에 가가지고 하면은 바로 예약 잡아주고 하듯이 어디나 다 똑같은 형태는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였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뭐냐 그러면 주식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걸 일부분에 대한 실현을 해서 현금으로다가 제가 어디 다른 데서 강의를 할 적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더 좋아질 건 사실이지만 일부가 현금으로다가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지금 1사분기 때에 이게 급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어디에 적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상급지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시사점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실제로다가 세금으로다가 연결이 되고 어떻게 가는지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본거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